분명 정리했는데 좀만 지나면 원상복귀. 대체 왜일까?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의 인생과 공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방은 당신 그 자체이다. 방을 보면 당신의 미래가 보인다. 방 청소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수북이 쌓인 옷, 책장에 꽂힌 오래된 책, 자질구레한 소품에 파묻혀 살고 있는가? 쓸모없는데 버리지 못해 갖고 있던 것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었던 것들 사이에서 무기력한 삶을 보내고 있는가? 더 이상 당신의 삶을 내버려 두지 마라. 방 정리만으로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삶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방 정리 후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청소만 잘해도 인생이 술술 풀린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방정리 기술로, 저자 마스다미치히로, 출판사 평단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저도 청소를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화장실 청소는 할 때마다 정말 하기 싫었는데 가족들이 건강해지고 돈과 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청소하기가 한결 즐거워지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나는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안다. 나의 미래는 물론 타인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 또 회사와 학교를 넘어서 시, 군, 구를 비롯한 단체와 조직의 미래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미래 예측 적중률이 90% 이상이어서 많은 사람이 놀라워한다. 그러나 사실 방법만 알면 누구나 쉽게 미래를 알 수 있다. 물론 당신도 그 방법으로 당신의 미래와 타인의 미래를 알 수 있다. 그 방법은 바로 방을 보는 것이다. 방을 보면 그 방에 사는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 단독주택은 외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집에 어떤 타입의 사람이 살며 그 사람에게 앞으로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를 알 수 있다. 방까지 체크하면 사업, 금전, 건강, 인간관계, 부부의 미래, 자녀의 진로 등과 관련된 미래까지 분야별로 예측할 수 있다. 물론 내게는 그 어떤 영능력도 없고 점술 지식도 없다. 그럼 어떻게 미래를 아는 것인가? 바로 내가 제창하고 있는 청소력이 그 열쇠이다. 21년 동안 수많은 방을 보고 알게 된 법칙. 청소력이란 청소 실천에 마음의 법칙을 도입한 운명호전을 위한 실천적 방법이다. 청소와 마음의 관계는 내가 21년 동안 수많은 방을 살펴본 경험으로 발견한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모두 집을 방문하는 일이었다. 가장 오래 종사했던 일은 청소력을 고안하는 계기가 되었던 일로 청소 사업이다. 특히 하우스 클리닝을 하며 다양한 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 많을 때는 하루에 3집을 방문하였다. 노인분이 사는 집, 신혼부부의 집, 학생 기숙사, 사택, 부자의 집, 야반도주한 사람의 집, 외국인의 집 등 다양한 집과 방에 들어갔다. 또 수많은 회사의 오피스 점포도 보았다. 대기업의 사장실과 신상품 개발실 등 관계자 외 출입 금지인 방까지도 청소하러 오셨죠. 이쪽으로 오세요라며 통과시켜 주어 보았다. 이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집과 방을 보고 발견한 법칙이 2가지 있다. 법칙 1. 사람의 마음이 방에 드러난다. 21년 동안 사람들의 방을 보면서 깨달은 점은 똑같은 방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한 방이 있었다. 10인 10색이라는 말처럼 사람의 숫자만큼 방이 있었다. 그리고 잘 관찰해보니 방과 사람은 똑같았다. 즉, 방에는 그 방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래서 발견한 첫 번째 법칙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방에 드러난다는 것이다. 마음의 불평불만, 깊은 의심, 분노, 질투, 빈곤, 억제할 수 없는 욕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찬 사람의 방은 물건이 많고 난잡하며 먼지가 쌓여 있고 더러웠다. 참고로 청소업에 종사하면 범죄 사건이 일어났던 방을 청소할 일도 있는데 말할 것도 없이 그 방은 지독하게 더럽다. 반대로 마음이 배려, 신뢰, 꿈과 희망, 그리고 겸허와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한 사람의 방은 청결하며 물건이 적고 구석구석까지 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법칙이 공간에는 힘이 있어서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방과 마음의 관계를 통해 발견한 법칙이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공간에는 힘이 있어서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방에는 그 방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 동시에 방주인의 마음이 반영된 방은 그 공간에 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를 발산하게 된다. 나는 이 에너지 작용을 공간 자장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마음의 짜증, 초조, 질투, 불평불만이 가득한 부정적인 사람의 방은 어수선하고 더러우며 먼지로 가득하다.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그대로 방에 드러난 것이다. 이 공간은 마이너스 자장을 형성해서 동질의 마이너스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증폭시킨다. 그 결과로 점점 불행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마음이 감사, 자애, 만족감 등으로 가득한 긍정적인 사람의 방은 깨끗하고 맑은 플러스 자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좋은 것과 행복을 끌어당긴다. 이것을 유유상종의 법칙 혹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한다. 같은 에너지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유유상종은 공간에도 적용된다. 방에 사람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지만 그 방도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한 독일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회사에 책상이 지저분한 사람이 한 명 있는 것만으로도 몇천만 유로의 손실이 난다고 한다. 지저분한 책상이라는 마이너스 공간 자장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다른 사원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회사의 매출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물론 그 반대도 성립된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고객을 풍요롭게 해주고 싶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은 플러스 자장을 띤 플러스 공간이 되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좋은 일을 끌어당긴다. 방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다. 사람의 마음이 방에 드러난다. 공간에는 힘이 있어서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라는 두 가지 법칙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방 청소를 통해 거주자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청소력이라는 성공 법칙으로 제창하고 있다. 누구나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환기, 버리기, 닦기, 정리정돈으로 인생을 호전시켜주는 플러스 자장이 흐르는 공간을 만들라고 제안한다. 이 두 가지 법칙으로 방을 보면 각 방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방이란 사람이 생각과 목적에 따라서 행동을 투영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식량을 조달하려고 낚시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자. 잡은 물고기를 요리할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다. 매일 불을 지피고 요리하는 공간은 주방이다. 그리고 식사는 식탁에서 한다. 거실은 쉬는 공간이고 침실은 자는 곳이다. 이처럼 공간은 사람의 생각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장소에는 사람의 마음이 직접 반영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풍수에서는 장소에 이미 에너지가 있어서 인간이 거기에 맞춰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간은 사람이 목적을 갖고 행동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므로 각각의 장소에는 특정한 마음이 투영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요리하는 공간인 주방은 나와 가족을 위해 식자재를 가공하고 조리하는 공간이므로 애정어린 마음과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반영된다. 그래서 주방이 더러워지면 애정운에 문제가 생긴다. 침실은 피로를 풀기 위해 수면을 취하는 장소이므로 몸과 마음의 건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침실이 더러워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이처럼 방에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방을 보면 거주자의 문제와 고민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간에 영향을 받으며 그 공간과 똑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반드시 머지않아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미래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장소의 조합으로 개별운을 알 수 있다. 금전운은 물건의 양과 수납 정도 플러스 지갑 플러스 화장실을 본다. 흔히 금전운이 드러나는 장소는 화장실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화장실만으로는 미래의 금전운을 판단하기에 충분하지가 않다. 집 전체에 있는 물건의 양과 수납 정도, 지갑, 화장실 이 세 곳을 보아야 당신의 금전운을 예측할 수 있다. 집에 있는 물건의 양과 수납 정도를 보면 당신의 돈 관리 능력을 알 수 있다. 즉, 당신이 얼마나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 물건의 양과 방의 넓이, 그리고 수납에는 법칙이 있다.
그것은 방에 비해 물건이 적은 공간은 수입을 상승시키지만 방에 비해 물건이 많은 공간은 만족스러운 수입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가구 혹은 구입할 수 있는 넓이의 집에서 물건이 넘쳐난다는 것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것이다. 낭비와 충동 구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물건이 넘친다는 것은 정리정돈이 불가능한 상태, 즉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한마디로 비이성적인 상태라고 하겠다. 비이성적이라는 것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독일의 심리학자 캐서린 케이타지도 수입과 바닥 면적은 비례한다고 말하였다. 수입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닥 면적이 넓어지고 적으면 적을수록 바닥 면적이 좁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이 넓어도 물건이 넘치면 바닥 면적이 좁아져 빈곤으로 나아가게 되고 집이 좁아도 바닥 면적이 넓으면 풍요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드라마 촬영에 사용할 부잣집 세트장을 만들 때도 넓은 거실에 소파와 고급스러운 느낌의 가구를 설치할 뿐 그 밖의 물건은 세팅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난한 집을 만들 때는 그 반대라고 한다. 그러므로 방의 넓이와 수납 공간을 고려해서 물건의 양을 결정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는지의 관점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점점 이성적이 되어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효율적인 돈 관리를 할 수 있다. 지갑을 보면 당신이 돈을 대하는 자세를 알 수 있다. 돈에 대한 애정도를 알 수 있다. 지갑은 돈을 넣는 공간이라서 돈에 대한 경건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지갑에 드러난다. 나는 일전에 지갑을 감정한다는 기획의 한국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다. 지갑을 찍은 사진만 보고 감정한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여태까지 계속 가난했겠군. 이 사람은 앞으로 부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갑이 너덜너덜하고 지저분하지는 않은가? 포인트 카드와 영수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지폐를 가지런하게 정돈해서 넣어두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가난해질지 부자가 될지를 알 수 있다. 그전에도 중국에서 지갑 감정을 한 적이 있는데 지갑 주인이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잘 드러나 있었다. 돈을 대하는 자세가 지갑에 나타나는 것은 만국 공통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나는 청소력을 알기 전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적이 있다. 가장 빚이 많았을 때 썼던 지갑은 몇 년 전에 2,000엔을 주고 산 너덜너덜하게 낡아빠진 지저분한 지갑이었다. 그 지갑에는 포인트 카드가 잔뜩 들어 있었다. 조금이라도 포인트를 쌓아서 이득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여러 종류의 카드로 분산됐기 때문에 포인트는 쌓이지 않았다. 영수증도 다 넣고 다녔다. 나중에 가계부에 붙이려고. 지갑은 확실하게 실패 직전의 공간이었다. 나는 지갑에 돈을 쓰는 건 허튼 짓이라고 생각하였다. 돈이라고 해도 실상은 종이 조각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관하는 용기니까 비닐봉투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다. 가치를 내포한 에너지이다.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수록 돈이 없을 때부터 지갑에 돈을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은 돈에 감사한다.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갑에 돈을 쓰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또 이미 부자인 사람의 지갑에는 불필요한 것이 들어있지 않다. 포인트 카드도 많이 들어있지 않다. 들어있다고 해도 이 가게의 포인트 카드만큼은 가지고 다녀야지 하는 식으로 핵심적인 몇 개만 들어있다. 영수증도 정기적으로 지갑에서 꺼내 정리한다. 앞에서 말한 물건의 양과 수납 정도와 일맥상통한다. 즉, 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돈을 매니지먼트하고 있다는 뜻이다. 화장실을 보면 돈을 끌어당기는 체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화장실은 배설하는 장소로 당연히 더럽기 때문에 누구나 청소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화장실 바닥을 닦다 보면 서서히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생활이 가능한 거야. 화장실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했을까. 모든 것이 화장실 덕분이야 라는 겸한 마음이 들게 된다. 청소력에서는 화장실은 그야말로 당신의 신전입니다 라고 가르친다. 사람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화장실을 청소한 뒤로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는 겸허와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신이 편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겸허와 감사 없이는 돈을 늘 끌어당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겸허는 덕분에라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생길 때 당신은 크게 변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라면 다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꾸려갈 수 있는 것이고 손님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유지될 수 있다는 마음이다. 감사는 겸허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 모두의 덕분이라는 생각에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긴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을 리더가 본다면 어떨까? 성과를 내고도 팀원들 덕분이죠. 손님이 찾아와 주신 덕분입니다. 이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게 행운이죠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 사람을 더 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승진할수록 업무 성과를 팀원의 능력과 상사의 지원 덕분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디에서든 출세할 것이고 급료도 오를 것이다. 그래서 금전운이 올라가는 것이다. 겸허와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 환영을 받는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하면 금전운이 상승하고 기적처럼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이다. 건강운은 샤워실 플러스 침실 플러스 냉장고를 본다. 건강은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중해서 일하는 것도, 연애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가정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것도 건강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을 거듭거듭 쌓아서 얻을 수 있다. 나도 40을 넘기고 나서야 정말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건강운이 나타나는 장소는 샤워실, 침실, 냉장고 이 세 곳이다. 이 세 곳을 보면 당신의 미래 건강운을 예측할 수 있다. 샤워실을 보면 당신의 피로도를 알 수 있다. 얼마만큼 지쳤고 얼마만큼 쉬고 싶은지를 알 수 있다. 샤워실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장소이다. 샤워실이 물때와 곰팡이로 얼룩져 있다는 것은 청소할 여유가 없고 바쁘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샤워실은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가장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샤워실은 몸을 깨끗하게 함과 동시에 하루의 피로를 푸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하루의 모든 긴장이 풀린다. 그러나 샤워실이 더러우면 마음도 편하지 않고 여유롭게 욕조에 몸을 담그며 목욕도 할 수 없다. 이런 생활이 지속하면 몸에는 피로가 점점 쌓이게 된다.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우울증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반대로 샤워실이 청결하고 산뜻하다는 것은 피로 해소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샤워실이 청결하면 마음도 상쾌해지고 샤워실에 오래 있고 싶어진다. 아로마향을 즐기거나 책을 읽으며 반신욕을 즐기면 땀도 충분히 배출할 수 있고 몸도 가벼워진다. 이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도 빼놓지 않고 샤워와 바스타임을 챙기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미래에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침실을 보면 당신의 에너지 충전 상태를 알 수 있다. 수면을 잘 취하고 있는지, 얼마나 에너지 충전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침실 서랍장 위에는 물건이 쌓여 있고 옷장에서는 옷이 넘치며 조명기구와 가구에는 먼지가 잔뜩 쌓였고 수면과 상관없는 물건들이 침구 주변에 있다면 침실은 마이너스 공간으로 변해간다. 그러면 잠버릇이 나빠지고 숙면도 취하지 못하게 된다.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학교와 직장에는 지각하게 되고 머리가 밝지 않아 학업과 업무에 집중이 안 되어 생산성이 점점 떨어진다.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보내고 다시 어수선한 침실로 돌아오면 그제야 눈이 말똥말똥해진다.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이는 잠재의식에 암시가 걸리기 때문이다. 잠들기 전과 잠에서 깬 직후는 잠재의식에 암시가 가장 잘 걸리는 시간이라고 한다. 잠재의식에 무질서한 마이너스 공간을 각인하면 동일한 에너지를 지닌 마이너스 사건을 인생에 불러들이게 된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침실은 호텔방이다. 숙면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방을 꾸미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을 두지 않는다. 베개 하나를 살 때도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선택한다. 호텔에 따라서는 고객에게 맞추어 베개를 바꿔주기도 한다.
침대도 편안하게 심신이 충전되도록 까다롭게 고른다. 그래서 인류 호텔에 가면 잠이 잘 온다. 머리가 베개에 닿기가 무섭게 잠이 든다고나 할까. 이처럼 침실이 깨끗한 플러스 공간이면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충전되어 아침에 눈이 잘 떠지고 항상 생기발랄하며 적극적으로 삶을 살게 된다. 냉장고 안을 보면 당신의 영양 상태를 알 수 있다. 건강에 유익한 올바른 식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건강을 해치는 무질서한 식생활을 하는지가 냉장고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 건강 전문지의 취재 요청을 받았을 당시에 담당 편집자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한 번은 냉장고 안을 체크하는 당신의 냉장고를 보여주세요 라는 기획을 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공통으로 몸매가 좋은 사람과 건강한 사람은 냉장고 청소를 잘해서 먹다 남은 음식이나 음식물 흘린 자국 없이 깨끗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보관 중인 식료품의 양이 대단히 적었다고 한다. 냉장고 내부 공간이 훤하게 여유가 있었으며 명확하게 정리해 놓아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가 한눈에 들어왔다고 하였다. 반대로 뚱뚱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냉장고 안은 몇 개월이 지나도록 청소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바닥에 쏟아진 액체가 딱딱하게 굳어서 고체로 변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또 식료품이 꽉꽉 차 있었으며 썩은 음식과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이 들어있었고 정리정돈도 안 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냉장고가 깨끗하다면 당신의 몸은 미래에도 질병에 지지 않을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될 것이다. 반면 냉장고가 더럽다면 당신의 몸은 영양 불균형으로 내장 비만이 촉진되어 성인병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매일의 사소한 차이이지만 쌓이면 그 결과는 매우 큰 차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당신의 건강의 미래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마이너스 씨앗을 제거하는 청소력. 방에 뿌려진 마이너스 씨앗을 제거하는 방법, 즉 방에 반영된 마음이 형성한 마이너스 자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단계가 중요하다. 1. 환기 2. 버리기 3. 닦기 4. 정리정돈 5. 소금 뿌리기. 이 순서로 실천함으로써 마이너스한 미래를 불러들이는 씨앗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산뜻하고 말끔한 플러스 공간이 완성된다. 우선은 환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청소력을 실천하기로 결심하였다면 반드시 창문을 활짝 열고 밖에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여야 한다. 먼지와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및 열을 밖으로 내보낼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자장도 몰아낼 수 있다. 청소해야 하는데 하고 생각은 하는데도 도저히 의욕이 나질 않거나 급격하게 피로가 느껴질 때가 있지 않은가? 이것도 오염물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자장 때문이다. 5번 소금 뿌리기는 청소력의 옵션과 같은 테크닉이다. 공간을 정화하기 위해 볶은 소금을 뿌렸다가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것이다. 버리기. 버리기에는 에너지를 끊어내는 힘이 있다. 그 공간에 형성되어 오래도록 끊어낼 수 없었던 마이너스 자장을 끊어내는 힘이 버리기에는 있다. 잡동사니를 한 번에 다 버림으로써 지금까지 끊어낼 수 없었던 부정적인 연쇄작용과 라이프 스타일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가 있다. 그로 인해 최악의 상태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닦기. 오염물이라는 원인을 제거하고 행동을 통해 결과적으로 본래의 깨끗한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다. 먼지를 닦아내면 당신 마음에 끼었던 그을음과 응어리가 제거되어 마음의 평화와 지금까지 잊고 있던 안정감과 조화를 회복하게 된다. 정리정돈. 버리기로 소유물이 줄면 남은 물건을 수납하기 위한 정리정돈에 들어간다. 어디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를 항상 파악할 수 있도록 수납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또 자신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과 할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바로 꺼낼 수 있도록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 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